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되네요. 금방 지나갑니다. 또 자고 일어나면은 금세 새벽이 다가오고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 또 새벽 계속 돌고 돌아요. 돌고 돕니다. 우리 인생사도 돌고 돌고 모든 게 다 돌고 도네요. 주가도 돌고 돌고 참 힘듭니다. 힘들어. 뭐가 힘드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 그런가요? 가장 기본적인 면에서 쉬운 것 같아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이 기본적인 그 패턴과 그 루틴에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매일 샤워만 잘해도 90%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샤워 잘하나요? 특히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샤워를 잘해야겠죠. 샤워 잘 깨끗하게 씻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부자이든 간에 그 작은 부자이든 간에 한결같이 강조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일상적인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않는 건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샤워하기, 식사가 끝난 후 바로 설거지하기, 일주일에 한 번은 대청소하기. 이 많은 부자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강조하는 까닭은 모든 성공은 바로 꾸준함에서 온답니다. 꾸준함. 이 꾸준함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누구도 불현듯 떠오른 아이디어로 하룻밤 사이에 떼돈을 벌지 못하고 그 누구도 급작스럽게 거머쥔 행운으로 인생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성공을 거머쥔 사람들은 모두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시간 동안 홀로 꾸준히 노력을 해와요. 노력을 해왔고 서서히 그 결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샤워하기,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걷기, 책 읽기, 일기 쓰기 뭐 등등 있는데 정말 인생에서 보잘것없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조차 꾸준히 해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무엇도 이뤄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이겠죠. 그래서 작고 사소한 것들을 매일같이 꾸준히 해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인생을 바꾸는 것은 대단한 지능이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꾸준히 하는 습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꾸준히 하자. 천만선이 그래서 꾸준히 하지 않습니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앞에서 꾸준하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들어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우리 이재용 회장 바쁘겠네요. 보니까 바쁘겠습니다.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판민진 베트남 총리인데 찐 총리예요. 찐 우리 찐 총리가 7월 첫째 주 한국을 방문을 합니다. 찐 총리는 그 방한 기간에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서 재계 총수를 만나가지고 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겠죠. 제기에 따르면 찐 총리는 내주에 한국을 찾는다고 하는데 공산당 서기장, 국가 주석 다음에 이제 그 총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베트남 권력 서열 3위네요. 국가 주석보다도 높은 게 공산당 서기장이에요. 당 서기장. 하여튼 찐 총리는 베트남 경제를 총괄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방한 기간에 국내 주요 그룹 총수하고 이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리는 이 회장과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그룹은 지난 89년 베트남 하노이에 첫 사무소를 연 뒤에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서 현재 삼성전자랑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SDI, 삼성 전기 등 전자부문 계열사 6개의 생산 법인하고 1개의 판매 법인 그리고 R&D 센터를 현지에 두고 있어요. 이 회장은 지난 22년 한국 베트남 수교 30周年을 맞아서 베트남 삼성 R&D 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는데 이곳에서 찐 총리를 만났다고 합니다. 삼성과 그 베트남의 협력 관계가 이 두터운 만큼 면담이 성사될 경우 베트남 추가 투자랑 관련해서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되고 앞서서 박학규 삼성전자 그 사장이 지난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찐 총리 만나가지고 베트남 사업 계획을 논의하기도 했어요. 이 회장과 찐 총리와의 만남이 성사되면 협력 확대 방안이 좀 구체화될 것 같습니다.
그 찐총리는 또 SK그룹 계열사 경영진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남이 성사되지는 않았고, 찐총리는 다음 달 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한국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해서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하고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 만날 예정입니다. 찐총리는 내달 3일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초청 강연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바쁘네요, 찐총리. 진종이 바쁩니다. 하여튼 좋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삼성전자. 지난해 법인세 납부세액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요. 올해는 지난해 이상의 법인세 기근이 예상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니까 지난해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이 81조 6천억 원으로 집계 됐고요. 22년과 비교하니까 6조 2천억 줄었습니다. 이 법인세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고요. 업체별로 보니까 제조 분야의 법인세액이 32조 2천억 원으로 전체 약 40%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 16조 3천억, 서비스업 7조 8천억, 도매업 6조 9천억 정도 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에 법인세 수입이 한 10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어요. 하지만 22년 하반기부터 기업 실적이 크게 나빠지다 보니까 법인세 수는 턱없이 쪼그라들어요.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 법인세 수가 79조 6천억까지 줄어든다고 내다봅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수는 재추계 결과보다도 2조 원 정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올해 법인세 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77조 한 7천억 정도 법인세가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하지만 월간 재정의 방향에 따라 보니까 동향을 보면 지난 1월에서 4월의 누적 법인세 수가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한 12조 8천억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적자로 이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있어요. 정부도 또 한 번의 세수 펑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감세 위주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경우 후폭풍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상속세 개편에 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는 조금씩 호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법인세 신고법인은 103만 1000곳으로 집계됐고, 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만 곳을 넘었어요. 법인세 신고법인 중 적자를 기록한 법인의 비중도 36.7%, 22년보다 줄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는 내년의 법인세 수는 상당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가 자꾸 줄어드는구나, 보면 안 좋아요.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글로벌 파운드리 1위자 AI 반도체 패키징 시장의 절대 강자 TSMC가 삼성전자가 진출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 연구에 뛰어들면서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미래 반도체 패키징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죠. PLP. PLP 분야에 TSMC보다 먼저 뛰어들어 가지고 이 반도체 패키징 판도를 바꾸겠다는 목표입니다. 외신과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TSMC는 최근 기존의 원형 웨이프 대신에 직사각형 인쇄 회로기판 이 PCB를 활용해서 팬아웃 PLP 등 PLP 관련 연구에 돌입을 해요. 이 PLP는 웨이퍼보다 직사각형 기판을 활용을 하면 면적이 더 넓어서 더 많은 칩을 배치할 수 있고, 이 버려지는 가장자리 부분도 줄일 수 있어요. 생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TSMC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로 양산에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사각형 PCB 활용에 회의적이었던 TSMC가 연구에 뛰어들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기술적 변화로 읽힌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TSMC가 PLP 관련 연구에 나선 이유는 자사의 고유 패키징 기술이죠. 칩온 웨이퍼 서브스트레이트, 코어스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 때문인 것으로 현재 해석이 되는데,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코어스 패키징이 필수적이고,
이 코어스는 수평뿐 아니라 이 수직으로도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그 공정인데요. 기존의 패키징 기술보다 집적도가 더 높아져 가지고 이 속도나 전력 성능 향상은 물론이고 공간도 절약이 됩니다. 이 코어스 공정을 독자 개발한 TSMC는 관련 특허와 물량을 현재 독점 중이네요. 시장 조사 업체 IDC에 따르니까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서 TSMC의 코어스 생산 능력 가운데 절반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3분의 1가량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TSMC는 올 연말까지 이 공정의 생산 능력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외에도 AMD하고 브로드컴 등 팹리스들이 TSMC의 코어스 물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 중이라 녹록치 않다는 전망도 있고, 코어스 패키징 공장 건설 예정지인 대만의 그 서남부 짜이언 타이바오 지역에 유적이 발견되다 보니까 이 관련 규제에 따라서 이달 초부터 건설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도 이 병목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거라고 해요. 이 코어스의 병목 현상 심화로 인해서 FOPLP를 비롯해서 이 PLP 기술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대만 디지타임스도 업계에서 입수한 정보를 인용해서 엔비디아가 TSMC의 패키징 공급 제약에 맞춰서 서버용 AI 반도체 FOPLP 기술 채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대만의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도 이 PLP가 TSMC나 삼성전자, 인텔 3사의 새로운 전장으로 떠올랐다고 하죠. 삼성은 PLP 연구 개발에 먼저 뛰어든 상태인데 2019년 삼성전기로부터 PLP 사업을 7,850억 원에 인수한 삼성이 이 PLP 분야에서 TSMC보다 앞서 있고, 지난 3월 주주총회 당시 경계연 사장은 AI 반도체의 그 다이가 보통 600에서 600mm나 800에서 800mm로 크기 때문에 PLP와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삼성전자도 개발 중이고 고객사들도 협력하고 있답니다. 삼성은 모바일이나 그 웨어러블 장치와 같이 그 저전력의 메모리 집적화가 필요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 FOPLP를 제공 중에 있고, 이어서 자사의 2.5D 패키지 기술이죠. iCube를 PLP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텔은 업계 최초로 차세대 첨단 패키징을 위한 그 유리기판 솔루션 2026에서 30년 사이에 양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장 패키징에 있어서 그 코어스가 PLP로 대체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FOPLP를 비롯해서 이 PLP가 미래 패키징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것을 대비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선제적인 투자와 그 R&D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네요. 하여튼 새로운 기술 빨리빨리 선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 봬요.